네,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7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날짜 함수 기억하시나요? 네, today, now, 그리고 year, month, day, 그 다음에 hour, minute, second, 그리고 weekday, days 360, date, year, month. 기억나시죠? 네, 복습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계산식, 논리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자열 함수, 수학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샘플 파일, 샘플 파일을 강의 자료에 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식에 관련된 샘플 파일은 계산식 1, 그리고 계산식 2 이렇게 샘플 파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강의 시간에 수업하고 제가 제공해 드린 실습 파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입한 교재 있으시죠? 네, 교재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네, 문제 꼭 면밀히 풀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산식. 자, 우리 절대참조, 혼합참조, 상대참조 이미 조건부 서식에서 했어요. 기억나시죠? 달러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여기는 열이고 이건 행이죠. 여러분 이거 문제입니다. 여기가 A가 열이 되는 거고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행입니다. 네. 이게 열이고 여기가 행이에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외우셔야 하고요. 네, 달러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절대 참조. 그다음에 달러가 한쪽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땐 혼합 참조. 달러가 없을 때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얘는 A열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A4에다가 달러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계산 작업 1에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크게 해서 해볼게요. 이익 금액을 구하는데 계산식은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자, 이익 금액은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라고 합니다. 자, 계산식은 판매 금액, 같은 줄에 있는 판매 금액, 같은 줄에 있는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 자, 마진율 이거. 이 마진율 아니고 이겁니다. 그죠? 마진율 얘 찍으면 안 돼요. 반드시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찍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하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이 수식 한 번만 적고 수식 복사가 된다라는 게 아주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수식 복사는 채우기 핸들 우리 배웠어요. 그죠? 자, 여기 우측 하단에 더하기 표시 있을 때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자, 그런데 에러가 나올 겁니다. 왜 에러가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엑셀에서는 자동으로 여기가 C3, C9면 아랫부분은 복사하면서 3이 4로 바뀌고 9가 10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복사하게 되면 5, 11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6, 12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7하고 13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서 판매 금액은 이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판매 금액은 또 이거 맞아요. 그죠? 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 금액은 얘를 선택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C3, C4, C5, C6, C7, C8 하는 건 맞는데 얘는 25%는 샤프도 25%, 그 다음에 연필도 25%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진율은. 그죠?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서는 C9로 제대로 있었는데 그 다음 칸으로 가면 C10으로 바뀌어요. 없어요, 값이. 그죠? 그 다음에 C11. 그죠? 문자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는 하고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인데 마진율은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4키 한번 눌러주시면 달러, 그죠? 달러가 두 개 생기는 거는 절대 참조. 그래서 엔터 해주시면
자, 다시 한번 복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원본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셀 포인트 이거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에러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C3, C9, C4, C9, 그죠? C5, C9. 예, C9는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 예. 자, 요번에는 요것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계 비율은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래요. 자, 그러면 는 한 다음에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 이건가요? 이거죠. 합계 이겁니다. 하고 합계는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합니다. 그래서 F4키를 한번 눌러주고 엔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구해지죠. 자, 그 다음 우리 요거 한번 구해 볼게요. 지금 사실 여기는 누적 인원수를 그냥 일일이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누적 인원수 입력 안 하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누적 인원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인원수는 보세요. 맨 처음에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5하고 20 더한 게 여기 나와야 되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나올 거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한 게 나올 거고 얘는 이만큼 다 더한 게 여기 나올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누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적 인원수, 누적 합계 보통 우리가 누적 합계라고 얘기하는데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는 하고 아직 함수를 배우진 않았지만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썸 가로 열고 썸 하는데 누적 합계 구하는 방식이에요. 네, 썸을 구하는데 인원수의 누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얘 하나만의 합계를 구하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콜론 먼저 말씀드렸었죠. Shift 키 누르고 땡땡 콜론 해주면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찍혀요. 그죠? 같은 거를 두 번 하고 한쪽에다가 범위를 잡고 F4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F4키를 누르고 엔터를 하게 되면 보세요. 복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자, 5하고 25 더한 25, 다 더한 40, 그 다음에 다 더한 47. 자, 이렇게 나오죠. 요게 누적 합계 구하는 방식이고요. 요게 초록색이 조금 경고가 뜹니다. 그죠? 틀린 건 아닌데 경고가 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거슬린다 그럴 때는 클릭하시고 네, 여기 느낌표 있죠? 느낌표를 클릭을 하시면 오류 무시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버전이 낮은 거는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다시 한번 누적 합계는 썸하고 가로 안에다가 똑같은 범위를 두 번 찍는 거죠. 한 번 찍고 콜론 해주면 자동으로 똑같은 게 두 번이 찍히면 왼편에다 범위 하나 잡고 F4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누적 합계가 구해집니다. 네, 우리 보통 누적 합계 구해야 될 경우 많이 있습니다. 회계 업무 볼 때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전날 누적된 것들이 남아야지만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수당을 한번 볼게요. 자, 수당은 여기 계산식은 항상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랬더니 기본급 더하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식이니까 는 기본급 같은 줄에 있는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한 번 더 누르고 그죠? 곱하기 가로 있을 땐 반드시 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가로 빼주시면 결과가 엉망으로 되기 때문에 가로는 반드시 해 주셔야 해요. 네, 가로 열고 상여 비율 플러스 추가 상여율. 자, 추가 상여율은 모든 데 6%씩 추가 상여율 하겠다는 얘기니까 안 변하죠. 네, 그래서 반드시 F4 눌러주시고 가로 반드시 닫아 주셔야 합니다. 네, 엑셀은 가로 안 닫으면 에러 나옵니다. 자, 샵샵샵 나왔네요. 그러면 2하고 F 사이에서 따다 되셨죠? 그래서 복사해 주시면 네,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 총액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수식이 가로 열어래요. 가로 열고 판매량 같은 줄에 있는 판매량 이거 찍으면 안 돼요. 그죠? 판매량 곱하기
단가 항상 똑같은 거니까 F4 눌러주셔야 합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할인율도 항상 똑같은 절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F4키 한번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이것도 따닥 해서 채우기 핸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포인트 총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요거 있죠? 대출 포인트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네, 안 변합니다. 자, F4. 그 다음에 더하기 연체 건수. 연체 건수를 찍으려니까 연체 건수가 찍히나요? 안 찍히나요? 보세요. 항상 마우스 포인트가 이게 돼야지 셀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 건수 보면은 셀 포인트가 이런 모양이 아니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클릭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만 클릭을 해야지 연체 건수가 출력이 돼요. 그러면 연체 건수를 찍으려고 봤더니 이게 셀 포인트 모양이 틀려. 그럴 경우에는 직접 C22 하고 찍어 주셔도 되고, 왜냐하면 연체 건수 있는 부분이 C고 22잖아요. 그죠? 그래서 C22 하고 직접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요. 직접 찍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체 건수 여기 지금 C22가 안 찍히니까 밑에 있는 부분을 찍고 방향키를 위로 하나 올려 주셔도 됩니다. 네. 자, 찍는 게 더 빠르죠? 네, C22 하고 찍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찍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연체 포인트 요거 안 바뀌죠? 네, F4키 누릅니다. 엔터. 그래서 이렇게 되셨나요? 자, 요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이렇게 범위를 잡으려면 이렇게 입체 모양의 십자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양이 안 나고 일자가 나올 때는 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C22잖아요. 여기 C22. C열 22행이니까 C22 하고 직접 찍어 주셔도 되고 다른 데 찍고 방향키로 올려서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날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날짜 출력하래요. 그러면 는 오늘 날짜 뭐였죠? 투데이였죠? 투데이 가로 열고 닫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시간 하래요. 는 그럼 뭐죠? now NOW죠? NOW 인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연도는 2월이죠? 우리 여기 날짜 요거로 선택할게요. 저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month 가로 열고 날짜. 그 다음에 day 날짜. 2월 month day 가로 안에는 날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간 HOUR 시는 가로 안에다가 시가 들어가야 되죠. 날짜가 날짜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시간이 들어있는 얘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는 minute UTE 또 시간 들어있는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는 세컨드 그 다음에 또 시간 형태가 들어가야지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는 데이트 자, 읊어봅시다. 데이트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연도 콤마 월 콤마 1 연도 콤마 월 콤마 1 연도 요거 넣을까요? 요게 연도잖아요. 연도 콤마 월 이게 월이었죠? 월 콤마 1 요거 1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하니까 2023년 1월 9일이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는 타임 기억나시죠? 자, 타임은 시, 분, 초, 시에 해당하는 게 이게 시였잖아요. 시, 분, 초 이거였죠? 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네. 자, 위크데이 요일 구합니다. 위크데이 구하는 형식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날짜 선택하는 거, 날짜 콤마
1, 날짜 콤마 2, 날짜 콤마 3 옵션 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날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예, 날짜 선택했습니다. 네, 가로 닫고 엔터. 2가 나왔어요. 왜 2가 나왔죠? 얘는 옵션을 안 줬기 때문에 1이 나오면 일요일, 2가 나오면 월요일에서 월요일이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콤마하고 2라고 줬다. 엔터. 그러면 얘는 1이 나왔어요. 왜 1이 나오죠? 옵션으로 2를 줄 때는 결과가 1이 나오면 월요일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걸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2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옵션에서 2를 준 다음에 2를 주면 항상 월요일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런데 가끔 또 문제에서 옵션 주지 말고 기본적으로 사용해 라고 그럴 때는 옵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날짜만 주란 얘기죠. 옵션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럴 때는 무슨 요일서부터 시작해요? 일요일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날짜 요거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나시죠? 네. 이데이트랑 이어먼스. 자, 이데이트 DAT 날짜에다가 콤마 3. 그럼 나는 3개월을 더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5월이니까 3월 더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어먼스. 네. 이어먼스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날짜 찍고 콤마하고 3을 해주고 엔터를 해주면 어떤 차이가 나죠? 제가 뭐 영어 단어 틀렸나 봐요. 그죠? MONTH인데 네.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체육 엔드를 하고 보세요. 얘는 뒤에 있는 1이 여기 있는 1이랑 똑같은데 얘는 마지막 날로 나왔죠. 요거 차이. 그래서 요 두 개는 필기 문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배송일 하면은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틀리지만 얘는 사실은 이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얘를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3일 되니까 이렇게 배송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을 할 때는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우리가 배운 거는 데이즈 360을 한번 해볼까요? 데이즈 360. 네. 그래서 첫 번째 날짜랑 콤마 두 번째 날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상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셀 서식 가셔서 일반 해주시면 됩니다. 셀 서식 가셔서 일반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작업이랑 날짜까지 네, 다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너무너무 어려운 논리함수입니다. 자, 논리함수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논리함수 조건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혹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때도 이 조건문이 제일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문을 제가 4개로 네, 사실은 5개입니다. 정리를 좀 해 보았어요. 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수식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함수 익히듯이 날짜 함수 익히듯이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랑 고급 필터는 어떻게 한다라고 순서 익혔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문법을 외워야 해요.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누기 2 뭐 이렇게 되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 사각형의 넓이 이거는 외우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논리함수 사용하는 문법을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포문은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이 포문이 5가지 형식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5가지 형식인데요. 첫 번째 이 포문은 는, if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조건 나와요. 조건, 콤마 자리에 반드시 콤마 있어야지 다른 거 오면 안 돼요. 그죠? 조건, 콤마. 그 다음에
요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거. 그 다음에 이 조건이 거짓일 때 수행할 거. 반드시 또 콤마. 그리고 가로 닫아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 조건. 조건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뭐 있고 반드시 이 중간에 부등호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등호 있죠? 이게 조건입니다. 반드시 세 개가 나와줘야지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 뒤에다가 콤마 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A3에 있는 값이 9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해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 얘를 중첩 if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if가 3개 나왔지만 3개 될 수도 있고 4개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는 if 만약에 가로 열고 여기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이거를 수행하고 또 만약에 여기 콤마 들어갑니다. 또 만약에 근데 는은 앞에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얘를 수행하고 또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얘를 수행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마지막에 아니면 거짓일 때 얘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if문이 지금 얘는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가로 3개를 닫아줘야지만 개수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A3에 있는 값이 90 이상이면 요게 조건이에요. 90 이상이면 수. 또 만약에 80 이상이면 우. 또 만약에 70 이상이면 미. 또 만약에 60 이상이면 양.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럼 마지막은 가. 그 다음에 if가 하나, 둘, 셋, 4개이니까는 가로 4개를 닫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시험 보고 학점 매길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겠죠. 물론 우리는 A뿔 A0, 그죠? B뿔 B0 이렇게 나눠지니까 더 많아지겠네요. 그럼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3이 95 이상이면 A뿔, A3이 90 이상이면 A0, A3이 85 이상이면 B뿔, A3이 80 이상이면 B0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if 안에 if가 들어있는 중첩 if문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A3에 들어있는 값이 90 이상일 수도 있고 A3에 들어있는 값이 80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컴퓨터한테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줘야지만 컴퓨터는 정확한 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이제 또 필기시험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GIGO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용어 외워주셔야 돼요. GIGO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garbage in, garbage out. 가베지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출력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할 때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엑셀 할 때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입력을 해줘야지만 제대로 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 모든 것들한테 제대로 입력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GIGO,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식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은 우리가 봤습니다. 어디서 봤죠? 네, 조건부 서식에서 자, and하고 or의 차이점 기억나시죠? and는 모두 그리고 뭐뭐면서 or는 거나 또는 그러면은 가로 안에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만족하면 참 아니면 거짓인 걸 수행을 하라는 얘기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래도 참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수행하고 아니면 거짓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and니까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3에 들어있는 게 A가 있고 B3에 있는 값이 B가 있으면 둘 다 조건을 성립하면 5만이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면 이렇게 공백 두 개, 요거를 공백이라 그래요. 아니면 공백을 줘라, 아니면 공란을 줘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겹다화표를 그냥 연이어서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공백을 주세요, 공란을 주세요 할 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if 형식 하나는 if error라는 얘기인데, 이 if error라는 문법은 가로 열고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고 콤마 문법입니다. 콤마하고 여기에는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는 if error A3 곱하기 2000을 하는데, 여기에서 별탈 없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여기에 관련된 결과를 출력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했는데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 발생을 출력을 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나 계산식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에러 발생이라고 문자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if error라는 문법은 왼쪽에 있는 수식이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그 결과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이상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 나와져 있는 여기 있는 값을 출력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리 함수 5가지, 그죠? AND하고 OR을 각각 하나씩 잡아서 그냥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 문법 안에다가 하나씩 맞춰가면서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지. 자, 여기 있죠. 예, 논리 예제입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조금 크게 한번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기에다 평가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을 하래요. 자,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1번 형식이에요. 1번 형식. 1번 형식이라는 건 뭐죠? 여기 요거. 요 형식입니다. 1번 는 if 가로 열고 조건 콤마 창 콤마 거짓 가로 닫고 여기에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다 맞춰 볼게요. 는 if 가로 열고 조건 들어간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조건이 70 이상이면 누가? 점수가 70 이상. 그러면 점수를 클릭하고 부등호 이상 70 이렇게 점수가 70 이상이면 참, 거짓, 참, 콤마 거짓, 참일 때는 합격이라고 출력하고 거짓일 땐 불합격 출력하래요. 자, 문자는 어디 안에다 넣어줘요? 겹다운표. 그래서 겹다운표 안에다가 합격이라고 찍고 콤마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찍으라는 얘기죠. 가로 닫고.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조건 뒤에 콤마, 그 다음에 참일 땐 합격이라고 출력하고 콤마, 거짓일 땐 불합격이라고 출력하고 가로 닫고, 콤마 위치에 반드시 콤마 있어야 되고 가로 위치에 가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엔터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도 복사를 해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천천히 여러분들 해보셔야 합니다. 자, 요번에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서 배치를 할 건데 최종 성적이 90 이상이면 기획부, 또 80 이상이면 총무부, 아니면 영업부. 이거는 중첩 if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석을 하게 되면 최종 성적이 90 이상이면 기획부고, 그리고 또 최종 성적이 80 이상이면 총무부인데 아니면 영업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는 if 첫 번째 조건 if 가로 열고 최종 성적이 90 이상이면 콤마 겹다운표 안에다가 기획부, 그 다음에 콤마 하고 또 뭐뭐이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if 하고 들어가야 돼요. if 가로 열고, 왜냐하면 뭐뭐이면 80 이상이래요. 누가 80 이상이에요? 최종 성적이 80 이상. 최종 성적이 80 이상. 근데 최종 성적이 안 찍히네요. 그건 최종 성적 위치가
i하고 3. 그죠? 자, i3. 그래서 최종 성적이 요번에는 몇 점 이상이에요? 80 이상이면 그 다음에 겹다음 표현에다가 총무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는 뭐뭐이면이 아니라 마지막은 아니면 그랬으니까 마지막은 if 줄 필요 없죠. 마지막은 if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겹다음표 안에다가 영어부 겹다음표 닫고 가로 몇 개 닫아요? if가 하나 둘이니까 가로 하나 둘 이렇게 합니다. 엔터. 되셨나요? 자, 이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유추학 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만약에 if 유체와 최종 점수가 90 이상이면 기획부 콤마 80 이상이면 유체와의 최종 성적이죠. 그럼 또 최종 성적 안 찍히니까 클릭하고 이렇게 최하 성적 되는 i사가 됐을 때 그래서 클릭하시고 네, 이번엔 80 이상이면 총무부 아니면은 if 줄 필요 없지요. 네. 총무부 네, 이렇게 아니면 영업부 가로 몇 개요? 하나 둘 if가 두 개니까 이렇게 자 가로 뭐가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를 틀렸나 한번 볼게요. 아 if를 빼먹었네요. 여러분 if 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만 하고 안 적었나 봐요. 그죠?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복사해 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문제는 이거예요. 얘를 할 건데 근무 연수가 15년 이상 이고 뭐뭐이고 하니까 if and 사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는 if and 가로 열고 조건 줘야 돼요. 조건 다 주고 가로 닫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 형식에 맞춰서만 해주십니다. 자, 근무 연수가 15년 이상. 그럼 근무 연수 찍고 그 다음에 이상 15. 첫 번째 조건 줬으니까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는 판매 부수가 판매 부수 또 안 찍히네요. 아랫부분 찍고 이렇게 올라갈게요. C15가 이상 이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건 다 줬으면 반드시 가로 닫아야 됩니다. 가로 닫고 콤마 조건이 끝났으니까 콤마 그래서 요 조건이 참이면 뭐라고 찍으래요? 승진 요 조건이 참이면 승진 콤마 아니면 공백 아까 공백은 겹다음표 두 개 연이어서 준다 그랬었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거 정답 맞습니다. 왜냐면 아니면 공백 주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요걸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평가를 구하는데 얘는 커밀이 85점 이상 또는 시트가 85점 이상이면 이수 아니면 공백이래요. 또는 거나 그랬으니까 얘는 if 가로 열고 or이 되겠죠? if 가로 열고 or 첫 번째 커밀이 이상 85 콤마 두 번째는 시트 또 안 찍히면 이렇게 아랫부분 찍고 올려주시면 되죠. 시트가 85 이상 가로 닫고 조건 끝났으면 가로 닫고 반드시 콤마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게 참이면 이수 아니면 공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는 if 이 부분들 많이 어려워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or 자 진아의 커밀 점수가 이상 85 콤마 요번에는 진아의 시트 점수 J16이 이상 85 가로 닫고 콤마
요 조건이 참이면 이수, 그죠? 아니면 공란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사를 해주시면 당연히 잘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if에라. if에라 기억나시죠? if에라는 수식이 참이면 결과를 출력하는데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문자를 주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럼 얘도 보면 인원 곱하기 가족 수당을 구하래요. 그런데 구하는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 입력 오류라고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if 에러를 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배운 if 에러. 자, if 에러를 주시는데 에러를 주는데 여기는 계산식이 온다 그랬었잖아요. 제가 써준 문법 그대로 맞춰서 거기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인원이 또 안 찍히네요. 그러면 인원 아무거나 찍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죠. 인원에다가 곱하기 가족수당 얘를 구하는데 콤마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겹다한표 안에다가 입력 오류라고 출력해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당연히 요 두 개를 곱하면 값이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입력 오류 나오죠. 그죠? 얘는 0이니까. 이것도 미리 좀 얘기해야 되겠다. 일단 요거부터 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가 숫자가 아니니까 입력 오류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력 오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요거 두 개 아주 잘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얘는 숫자라고 되어 있고 얘는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숫자라고 되어 있고 얘는 회계예요. 회계가 하이폰으로 되어 있지만 얘도 숫자는 0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0이라는 숫자를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키 눌러서 셀 서식 간 다음에 얘를 통화로 한번 해볼게요. 통화. 근데 여기 기호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통화는 0으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얘를 또 셀 서식 가서 회계, 통화가 아니라 회계, 그 다음에 기호 없음으로 할게요. 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더니 하이픈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을 표현하는데 0이라는 숫자를 0으로 표현하는 건 통화. 그죠? 셀서식에서 또는 숫자. 근데 0이라는 숫자를 우리 보통 0이라는 숫자 0 안 쓰고 하이폰으로 회계장부에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빼기 표시를 찍 하고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0이라고 입력을 하고 셀서식 가서 반드시 뭐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회계로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 더. 만약에 5.2라는 값이 있는데 얘를 5.2라는 값이 있는데 보세요. 제가 5.2라고 했는데 오른쪽 귀에 셀 서식 간 다음에 제가 여기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샵이라고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력 형식이에요. 샵이 숫자가 찍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저는 값을 5.2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얘는 5.2라고 출력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점 뒤에 샵하고 샵을 3개 줬는데 찍히는 숫자는 .2라는 숫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2개 샵은 공백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5.2를 셀서식 가서 요번에는 얘를 여기다가 0.000 하고 해볼게요. 0.000 했더니 얘는 5.2000 됐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문제입니다. 샵하고 0의 차이점은 그죠? 샵하고 0의 차이점은 샵은 없는 값은 공백으로 출력을 되는데 0으로 되어 있는 형식은 없는 값은 0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는 값은 0으로 채워주고 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는 값은 공백으로 채워진다라는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샵 콤마 샵샵샵 했더니 이 뒤에는 샵샵 뒤에는 출력할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찍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줘요? 0.000 하면 0 할 때마다 0이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은 계속 없는 값은 0으로 채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형식에서 샵하고 0의 차이점. 만약에 이거를 샵으로 한다면 똑같은 방법을 샵샵샵샵 해주면 이 뒤에 아무리 해도 채워지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샵은 없는 값은 그냥 그대로 공백, 무효 값은 공백. 그런데 0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얘네들은 없는 값은 뭐로 채워준다? 0으로 채워진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우리 5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6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